아침 기상 직후는 몸의 신진대사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몸속에 수분도 부족해 피도 끈끈해져 있어 혈관병 위험이 높습니다. 7에서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라 위벽도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6가지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아침건강입니다. 아직도 아침건강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여러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꼭 주변 지인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생명에 당장 직접적인 위협은 없어도 아침을 걸으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양결핍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열량과 영양소는 보통 하루 3번에 걸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장시간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식사를 하면 낮아진 혈당이 급격히 높아져 섭취 칼로리 대부분이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는 과체중 비만으로 이어져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에 폭식하면 이에 부담이 가중돼 위장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은별 교수는 특히 아침 식사는 뇌의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하는데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뇌의 포도당 대사가 더 높아 아침을 걸으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적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 공복엔 반드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먼저 기본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을 줄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땀과 호흡으로 체내 수분 500ml에서 1리터가 방출돼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데 물 섭취는 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흘려보냅니다.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를 먹으면 위장이 움직이는 위대장 반사가 일어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만성 탈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의 경우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수분 공급이 안 되면서 탈수가 더 심해지는데 기상 직후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고 신진대사, 혈액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허약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많이 생깁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글을 한번 하시고 드시면 더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마셨으면 다음은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1년 내내 섭취해야 할 과일로서 건강관리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도 있을 만큼 다양한 건강상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위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소화 흡수를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 번째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 4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펙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 물질로서 유해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포만감이 지속됩니다. 사과가 제공하는 식이섬유는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우리의 몸은 설탕이나 정제된 곡물에 비해서 복합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데에 더욱 오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면역체계가 증강됩니다. 사과는 면역체계를 증강시킵니다. 오렌지에는 비견될 수 없지만 사과에도 꽤 많은 양의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있으며 중간 크기의 사과에서 8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의 14%입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효과를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꼭 사과를 반 개 정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사과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 하나인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은 비만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이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산화방지제 성분을 통해서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주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아세틸콜린 생성 증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신경세포 간 의사소통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므로 사과를 아침에 먹는다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 발병률까지 낮추어줍니다. 7번째, 당뇨의 위험성을 낮춥니다. 사과 및 블루베리는 이형 당뇨병이 진행될 위험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산화 방지제와 안토시아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색, 자색, 청색 과일과 채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과를 드신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 껍질도 함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론 달걀을 추천합니다. 달걀은 가격 대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소고기와 같은 육류를 통해 공급받는 동물성 단백질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달걀은 단백질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영양이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식품이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다양한 영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달걀을 꾸준히 아침에 섭취하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달걀을 아침에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건 사과와 마찬가지의 효과인데 계란의 노른자에는 비타민의 일종인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100g당 약 300mg 정도의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계란 서너 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꾸준히 아침에 계란 2개 정도만 먹는다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눈 건강도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고 침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력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영양분 중 하나는 계란에 포함된 루테인인데요. 계란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저칼로리 식단을 통해 음식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계란을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베이글로 식사한 그룹에 비해 포만감이 높아 이후 식사량이 줄어들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사과와 계란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암을 예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암 효과의 음식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계란 또한 항암 효과를 지닌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존재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비틴이 항암 작용은 물론 DNA 손상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콜린 성분도 세포막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관리하여 항암 효과는 물론 고혈압 예방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콜린이 유방암 위험을 24%가량이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5번째, 당뇨를 예방합니다. 계란이 당뇨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이 계란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계란을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계란 속 루테인, 엽산 등의 항산화 물질이 체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째, 피부 미용과 탈모를 예방합니다. 계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의 풍부한 비오틴은 지방과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 건강에 기여하여 힘없는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 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계란 흰자의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비오틴의 흡수를 저해함으로 삶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추천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비타민의 황제로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이런 당근의 효과로는 첫 번째, 장이 활성화됩니다. 식이섬유를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당근은 매일 아침에 섭취할 경우 시원하게 쾌변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섭취한 후에 보는 대변은 그 양과 질을 평소보다 늘려주며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변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시키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위장 장애가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력을 보호합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참고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확실하게 흡수하기 위해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흡수되면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염분을 외부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고혈압 등 높은 혈압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셔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사과와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100배 좋습니다. 네 번째,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만일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증가하면 이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풍부하게 채워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이를 통해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에 나쁜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타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해 빈속에 섭취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속 펙틴 성분은 위산과 만나면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하는데 이에 따라 위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포만감도 높고 간편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토마토처럼 타닌이 함유되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어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고구마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지만 고구마를 찌거나 굽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귤입니다. 귤은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들어있어 빈속에 섭취하면 위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위점막을 자극해 위점막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역류성식도염,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에는 귤과 오렌지, 자몽, 레몬 등 산도가 높은 과일은 섭취를 삼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는 아침에 자주 드시는 식품 중 하나라 충격이 크실 텐데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빈속에 마신다면 오히려 이런 성분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하게 되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유 단독으로 섭취는 피하시고 견과류, 빵, 시리얼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아침엔 미지근한 물, 사과, 당근, 계란이 좋고 토마토, 고구마, 귤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내용을 마무리하며 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사과, 당근, 비트가 들어있는 ABC 주스와 함께 계란을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으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활기찬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먹는 ABC 주스는 정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선택한 상품인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